안녕하세요. 내리원 이경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안면부의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눈밑 꺼짐과 중안면부 볼륨이 꺼진 분들 경우에는 얼굴이 쉽게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 필러 시술을 통해서 눈밑 부분과 중안면부의 볼륨을 회복시켜주면 훨씬 어려 보이는 인상과 더불어서 생동감 있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눈밑 꺼짐과 또 앞볼 꺼짐이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위를 같이 시술함으로써 얼굴의 인상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눈밑 부분과 앞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과 또 근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과 앞볼 꺼짐이 같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같이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눈밑 꺼짐을 확인해 볼 때는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웃으라고 하면 이렇게 가려지죠. 이렇게 가려지는 분들은 웃으면서 근육의 힘으로 눈밑 지방을 눌러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너무 근육 위에 과하게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웃었을 때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부분에 소량만 채우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눈밑을 누르거나 혹은 더 튀어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시술하기 전에는 꼭 웃어보시라고 해서 근육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테스트는 눈밑 지방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눈 위를 눌러볼 수가 있어요. 눈 위를 눌러보라고 하면 눈밑 지방이 더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최대한 튀어나왔을 때 어느 부위가 되는지 표시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는 필러 인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이렇게 안와 뼈를 따라서 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와 뼈 위로 필러가 넘어가지 않도록 시술을 하는 게 또 필요하고, 또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테스트는 이제 이분은 젊으셔서 크게 세당이 없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탄력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킨이 렉스티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잡아 당겨 보면 돌아오는데 회복되는 테스트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느린 분들은 피부 표면에 필러를 주입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당연히 피부가 처지는 그런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술하실 때 요 밴드가 되게 강하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티어트러프라고 하죠. 요 밴드가 강하게 있는 분들을 이렇게 당겨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 봤을 때 얘가 같이 따라온다. 그러면 100% 교정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밴드가 피부 스킨을 강하게 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필러를 넣어줘서 떨어뜨려 놓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 부분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이렇게 당겨 보이는 것도 꼭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웃어 보시는 거, 눈 위를 눌러 보시는 거, 피부를 들었다 놔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이 티어처프를 따라서 움직여보고 그 밴드가 움직임에 의해서 따라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그거에 맞춰서 시술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깊게 꺼지신 분들은 당연히 본 위에 수프라페리오스티얼 레이어에 우리 거기를 이제 프리자이고마틱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필러를 넣어주게 되면 볼륨이 이렇게 살죠. 그러면서 피부도 같이 이렇게 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먼저 딥한 레이어부터 차례대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깊은 레이어에 가장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있는, 흔히 말하는 볼륨을 형성할 수 있는 CPM 26mg 제품을 사용해서 캐뉼라를 이용해서 레트로그레이드 패닝 방식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레이어를 채우고 그 다음에는 서브큐 레이어죠. 서브큐 레이어에 소량 또 채우게 됩니다. 이때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아까처럼 탄력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꺼졌는지를 따라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M 22.5mg의 그런 필러를 사용해서 서브큐 레벨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밴드가 강하게 붙어 있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슈퍼피셜 레이어에 마이크로 볼루스로 그런 34게이지 3mm 정도의 나노 니들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슈퍼피셜 더미스 레이어에 시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나 세 가지 멀티 레이어로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알라 베이스 부분이 꺼져 있는 분들은 그것도 같이 시술해주면 같이 중안면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밑 꺼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회복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 초음파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부학적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자분 볼런티어에서 티오트랍 부분하고 안테리어 말라 쪽을 인젝션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만한 그 해부학적인 그 레이어 그리고 혈관의 구조 등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드페이스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미드페이스에 근육들이 많이 있죠. 먼저 깊은 쪽에 있는 근육들은 LRS-AN이 이런 방향으로 지나가고요. LRS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마이너가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물론 메이저는 입 쪽으로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의 머슬 벡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라고 하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힌 구조물들이 슈퍼피셜하게 놓여 있죠. 그 위로는 팻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를 봤을 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미드페이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얇은 근육에 지방 조직이 막 끼어 있어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레이어를. 소위 말해서 스매스 레이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레이어를 보기 위해서는 깊은 쪽에 있는 근육의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LRS-AN, LRS, 마이너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 위쪽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 우리가 스매스 레이어를 찾을 수 있겠죠. 그 위쪽은 서브큐고 아래쪽은 서브스매스고 또는 뭐 수부위라든지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B 모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LRS-AN 쪽의 머슬 벡터와 평행하게 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이 위쪽이고요. 아래쪽 부분이 이제 입술 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뼈가 보이시죠? 깊은 쪽에. 그리고 위쪽에 그 바로 위에 놓여져 있는 머슬이 얇은 근육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LRS-AN입니다. LRS-AN은 사실은 프론탈 프로세스 맥실라 쪽에서 오리진을 해서 여기죠. 부어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근육이 되죠. 그 위쪽에 약간의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 보여지는 근육이 보입니다. 요 근육. 요거는 이제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의 미디얼 머스큘러 밴드가 위쪽에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뼈가 있고 뼈 위쪽이 얇은 층의 근육이 LRS-AN, 그 위쪽에 있는 게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인데 이게 머슬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 위쪽이 서브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미드 쪽에서 위치시키면은 오비탈 림이 보이고 그 위쪽에 이제 인피리어 오비탈 팻이 보이고 왼쪽에 부분이 아이볼이죠. 그럼 오비탈 림에서 보여지는 요 왼쪽 약간 왼쪽 치우친 부분에서 머슬 벡터를 따라 위치시키면은 정확하게 뚜렷한 이런 근육 서미가 보입니다. 밑으로 지나가는. 그럼 요 부분이 LRS 머슬이 되겠고요. 이 LRS 머슬 깊이에 있는 거는 인프라오비탈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 위쪽에 조금 띄엄띄엄 보이는 근육층이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고 그게 스매스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레터럴 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 근육은 자이미트 본에서 오리진한 부분도 있지만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부터 넘어오는 층이 보여요. 지금 뚜렷하게 본 위에 약간의 수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얇은 층에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고 여기서부터 슈퍼피셜 레이어하고 딥하게 나온 섬유들이 코 쪽과 입술 쪽으로 하는 레이어가 중간층에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중간에. 요게 바로 자이미트 마이너 머슬입니다. 뭐 메이저까지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겠지만 메이저는 분명한 자이미트 본에서 오리진하는 근육층이 뚜렷하게 보이고 이 층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은 메이저 머슬이 달리는 뚜렷한 섬유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깊은 쪽에 있는 근육을 먼저 확인해서 보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얕은 층에서 메디알 쪽에서부터 팻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중간층에 이 얇은 근막층이 있는 레이어가 보입니다. 지금 뎁스상으로는 1cm 정도 좀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이 레이어가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고요. 위쪽에 팻이 많죠. 말라 팻이. 그리고 이 머슬의 파이버를 따라서 진행하면은 위아래로 근막이 좀 위치하는 이런
층이 보이고 이게 전부 다 오비큘라이스 오큘라이 머슬입니다. 지금도 잘 보이시죠? 중간에. 1cm용보다 약간 밑에 있는 요 레이어 부분이 오비큘라이스 오큘라이 머슬이고 위쪽이 말라펫이 되겠죠. 여기 이제 B 모드에서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도플러 모드에서는 또 여러 가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도플러 모드로 보겠습니다. 도플러 모상에 똑같이 LLS-AN 쪽을 위치를 시키게 되면은 지금 혈관이 하나 보이시죠? 이건 아마 동맥인지 정맥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앵귤러 아테리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아테리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프레셔를 줘도 지금 펄스가 나타나죠. 이건 동맥입니다. 동맥이 LLS-AN 위쪽을 덮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지금 동맥이고 뒤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동맥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예. 뒤에 거는 베인이고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동맥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앵귤러 아테리하고 베인이 위치를 하는데 그 위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는 두 레이어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앵귤러 리전에서의 주요한 부분들은 앵귤러 아테리 베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앵귤러 베인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앵귤러 아테리는 조금 더 슈퍼피셜하게 메디알 쪽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로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 리전에서 가로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약 대략적으로 여기 섞여 있습니다만 두 개 정도가 보이죠? 그 위쪽에 지금 도플러 시그널 띄고 있는 위쪽에 있는 요 근육은 미디엄 머스큘러 밴드 쪽입니다. 예, 위쪽으로 더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두 개의 지금 혈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왼쪽이 당연히 코 쪽이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은 이 정도로 뛰고 있죠. 예. 그래서 깊게 있는 구조하고 오른쪽에 얕게 뛰는 구조하고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부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 보이죠. 제가 봤을 때 왼쪽에 빨간색의 시그널이 보이는 거는 앵귤러 아테리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란색이 보이는 분이 베인 쪽입니다. 그리고 슈퍼피셜하게도 지금 혈관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아주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앵귤러 베인은 깊게 달리는 부분이라서 오른쪽에 보이는 시그널이 대부분 베인이고 예, 왼쪽에 부분에 코 쪽에 있는 분이 앵귤러 아테리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큰 혈관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 바로 앵귤러 베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앵귤러 베인은 그 Y자 형태로 메디알 쪽에서 그 LLS-AN 쪽에 약간 레터럴 쪽으로 달리다가 LLS 머슬 위쪽으로 달려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뇌조 주갈 그루브 쪽에 위치를 시키게 되면 대부분의 혈관들이 관찰이 되고요. 상당히 깊게 지나가는 혈관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쪽에 보이는 부분, 여긴 당연히 인프라오비탈 아테리 있죠. 상당히 이 볼런티어에서 혈관이 깊은 쪽부터 얕 쪽까지 혈관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혈관은 상당히 많죠. 시그널이 좀 강하게 보일 뿐이고요. 그래서 뇌조주갈 그룹을 따라서 다시 한번 위치를 시키면은 뚜렷한 베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요 부분이죠. 예. 네, 깊게 지나가는 이 혈관이 보이시죠? 이게 베인입니다. 앵귤러 베인이 이쪽을 따라가죠.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뇌조주갈 그룹을 따라서 위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깊은 쪽에 있는 혈관하고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지금 미드 페이스로 넘어오고 있는 혈관이 보이죠. 미드 페이스하고 앵귤러 그 리전에서는 베인은 좀 깊게 그리고 아테리는 좀 더 얕게 위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꼭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프레셔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동맥이 뛰는 거는 깊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얕게 보이는 시그널은 거의 없어졌죠. 아까 보였던 깊은 거. 이건 베인이죠. 따라서. 베인과 정맥을 볼 때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레셔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앵귤러 인프라 오비탈 리전에서 위치를 시키면은 오비탈 링이 보이시고요.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보이는데 상당히 큰 혈관이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오비탈 스페이스 쪽에 있는 혈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오비탈 림 쪽에 지나가는 위에 정맥도 보이고 상대 위쪽까지 지켜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게 정맥이고 요건 동맥이네요. 깊은 쪽에. 네. 그래서 프레셔를 줌으로 해서 우리가 동맥과 정맥을 쉽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레이어 중심으로 지금 LLS 머슬이 보이는 층이 요 층이 되고, 네, LLS 머슬이 딱 보이죠? 오블리크하게 봤을 때. 그래서 미디얼 쪽에 인프로옵탈 스페이스하고 위쪽에 페이셜 베인 형태 모습 보이는 부분이 지금 연결되고 있고, 이거는 아테리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항상 관찰되기 때문에 인프로옵탈 스페이스는 슈퍼필에 봤을 때 페이셜 아테리 또는 더 올라가게 되면 옵탈믹 아테리 가지하고 만나는 이런 형태를 아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옆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수프 에어리어에 하나의 또 혈관이 관찰됩니다. 수프 에어리어는 오큘라이 머슬 아래쪽에 공간이 되고요. 수프 아래쪽도 작은 시그널이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수프 에어리어에서 이 수프 에어리어에 보여지는 작은 시그널은 인페리어 팔페브랄 베인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요거 보이죠? 그러니까 본 쪽에 가까이 수프의 깊게 프리자이먼트 스페이스의 바닥 쪽에 깔려 있는 혈관이 시그널이 보이는데 이게 인페리어 팔페브랄 베인이 예, 여기도 숲이죠. 깊게 있는 겁니다. 이 일부 약하지만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거는 퍼포레이터 같은 거고요. 또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자이거마틱 아치 쪽, 자이고마 쪽에서 보면은 슈퍼피셜에 나타나는 이 퍼포레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레이터는 트랜스버스 페이셜 아테리부터 올 수도 있고, 페이셜 아테리 가지가 직접 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이 레터럴 캔투스의 아래쪽 부분에 이제 퍼포레이터가 보이게 되는데, 뭐 여기 얕게 나타나서 상당히 많은 퍼포레이터가 이쪽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우리 인젝션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위치를 시켰을 때 지금 보여지는 밑에 아래쪽에 보온의 부분, 자이거마틱 본이죠. 위쪽에 얇은 파시아 같은 구조가 있는 것이 오비큘라이스 오큘라이 머슬이고요. 그 중간에 낀 게 숲이죠. 여기에서 이제 숲에 있는 소프트 티슈가 팻이 약간 소프트하게 보이기 때문에 서브큐의 팻과는 좀 다르게 보이고 시그널에 혈관 시그널에 살짝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베인이 이 안에 묻혀 있습니다. 그걸 인페리어 팔페브랄 베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레이어 볼 수 있을 수도 있죠. 본과 숲과 머슬 레이어가 중간층에 보이고 서브큐 레이어, 더미스, 에피더미스까지 볼 수 있는 이 레이어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보통 프리자이맥 스페이스, 숲, 오비큘라이스 오큘라이 머슬, 뭐 마이너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위에 올라가 서브큐까지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나중에 이제 인젝션 후에 실제로 요 부위에 실제로 필러가 잘 들어간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본 마진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튀어나왔던 부분을 표시를 하고, 엔트리 포인트는 라테럴 칸투스에서 알라 베이스를 잇는 선에 보통 잡기는 되죠. 그리고 이렇게 나저 주갈 그루브를 표시를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라테럴 숲 에어리어가 좀 꺼져 있는 경우에는 라테럴 팔페브라 말라 그루브 채우듯이 라테럴 칸투스 옆에서 한 2cm 떨어진 부분에서 엔트리를 다시 잡고 이쪽으로 같이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채울 부위는 이렇게 아이본 밑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리가먼 여기를 이제 인대 구조라고 하죠. 요 밑쪽으로 해서 수프 에어리어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프보다 더 깊은 층 레이어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프리자이고마틱 스페이스라고 아까 교수님도 설명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이제 26mm CPM 26mg 필러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눈밑 시술을 할 때는 눈을 위로 뜨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시술하시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구조를 눈을 감고 있으면 얘가 불룩해지니까 꺼진 부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눈을 위로 뜨고 계시라고 말씀을 주시고, 아까 엔트리 포인트에 펑처를 한 부분을 따라서 이제
캐뉼라를 넣게 되면 본이 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본 터치된 걸 따라서 앞쪽을 이렇게 핀치를 해주고 진입을 하게 되면 가장 딥한 스페이스인 프리자이고마틱 스페이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뉼라의 끝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확인을 하고 본을 손으로 막아주죠. 눈 위로 필러가 올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캐뉼라의 방향을 보통은 이제 위로 하거나 밑으로 하거나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딥한 스페이스에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내려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요 앞쪽으로는 수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채우면 웃을 때 튀어나오는 밴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딥한 스페이스에 본을 긁으면서, 근데 실제로 본을 긁는 건 아니고 그 본 위를 따라서 생겨 있는 헐거운 구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천천히 조금씩 레트로그레이드 패닝 패턴으로 채우게 되고, 또 여기서 주의할 거는 septum 아래에 시술을 해야지 septum 위쪽으로 수프 레벨이나 슈퍼피셜 레이어에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 이제 말라 이데마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필러를 시술을 하고 나서 너무 얕게 채우거나 많이 채우게 되면 시술하고 나서 뭐 눈이 피곤하면 좀 붓는다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라테랄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량씩 시술을 하고, 보통 많이 꺼진 신부는 한쪽에 1cc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제일 딥한 레이어 4라고 하는 부분에 시술이 1cc CPM 26mg으로 시술을 하였습니다. 콕을 살짝 내려보실게요.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많이 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슈퍼피셜하게 서브큐 레벨에 조금 더 인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채우고 나도 이 부분이 살짝 꺼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채우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팔페브로 말라 그루브 쪽으로 해서 라테랄 수 베어리어를 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쪽에 살짝 한 번 더 펑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얕은 레이어로, 서브큐 레이어로 CPM 22.5mg 시술을 아주 소량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넣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언더 코렉션을 하고 추후에 조금 더 시술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슈퍼피셜 레이어에 조금 더 시술을 하였습니다. 예, 인젝션을 다 한 상태에서 필러의 로케이션 또 포지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페이스 쪽에 수직으로 위치를 시켰고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부학적인 구조, LRS AM 바닥에 깔려 있고, 이 구조에서 숲 쪽으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LRS 머슬 위쪽에 팔페브로 말라 그루브 쪽에 지금 프로트가 보이죠? 오비탈 림의 위쪽 마진의 바깥쪽으로 여기 프로트 보이고요. 쭉 레터럴을 갈수록에 지금 프로트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숲이 없는 티오트랍 부분에서 이 형태 부분이 프로트가 지금 채워진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바닥에 깔려 있는 깊게 있는 부분이 이 중간 부분에 관찰되죠. 그래서 오비큘라리스 그 오큘리머슬 부분 밑에 지금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구조, 숲 쪽에 갈수록에 지금 프로덕트가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본 위쪽으로 지금 여기죠. 프로덕트 잘 채워져 있고, 위쪽으로는 이제 LS,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듀얼 플레인 형태로 인젝션을 하셨는데, 여기다 놓고 보면은 바닥에 깔려있는 필러와
본 위쪽에. 그리고 그다음에 요 위쪽에 서브큐 쪽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두 개의 플레인을 통해서 인젝션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비탈 림을 따라서 지금 위치하기 때문에 본 위쪽에 숲 위쪽에 지금 프로덕트가 있죠. 그리고 얕게 아까 놓던 거는 머슬 레이어 위쪽에 서브큐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프로덕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플러 본다고 해서 뭐 혈관이 인보브 돼 있다 안 돼 있다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얕게 들어갔는지 또는 깊게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초음파로서는 아주 좋은 테크닉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시술했던 거와 같이 알라 베이스와 라테랄 칸투스 쪽에서 인체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필러를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스킨이 두껍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데 저항이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더 두껍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밀어넣으면 우리 이렇게 본에 닿게 되죠. 그래서 본에 닿았을 때 캐뉼라 방향을 꺾어서 앞쪽으로 핀치를 하면서 본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캐뉼라 끝이 여기 마진에 닿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초음파랑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엔트리 포인트가 이쪽이고 인플레인 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쪽이 캐뉼라 팁이 관찰되고 있어요. 여기에 인젝하실 거죠? 네. 네, 인젝하십시오. 네. 본 위쪽에 있고요.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네요. 본 따라서 위에. 우리가 인젝하고 싶은 포인트가 프리자이고마틱 스페이스거든요. 수프 레벨 밑으로 해서 이렇게 인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얼 쪽부터 레터럴 쪽까지 지금 네. 딥하게 인젝션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네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슈퍼피셜하게 해보겠습니다. 인젝하죠. 이렇게 서브큐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CPM 22.5mm를 가지고 아주 소량씩 인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인젝하거나 하면 오히려 무거운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꺼지는 부분만 메울 수 있도록 살짝씩 소량씩 인젝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짝 눈 밑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소량씩 인젝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젝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네. 본 오비탈림 아래쪽 보이시고 깊게 들어간 프로덕트가 보이죠. 하이퍼하게 보이는 거. 그다음에 슈퍼피셜하게 보이는 필러들 보이고 있고요. 서브큐 쪽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미디얼 쪽으로 올수록에 오비탈림 쪽에 깊게 있는 오큘 머슬 아래쪽에 있는 프로덕트 하이퍼하게 보이는 부분 보이고 있고요. 슈퍼피셜하게도 지금 미디얼 쪽에 살짝 보이죠. 두 개가 레이어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 상에서는 오비큘라스 오큘라이 머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비큘라스 루테인 리가멘 있는 쪽에 아래쪽으로 깊게 돼 있고 위쪽에 서브큐층으로 인젝션이 되어 있는 것을 두 개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플러 한번 보시죠. 네, 저쪽 아래쪽에 베인이 보이고 있고 이쪽에 보이는 부분, 네, 여기에 이 혈관들은 이제 오비트 쪽에서 나오는 혈관들이라서 septum 쪽까지 있는 부분, 레터럴로 가게 되면은 특별한 건 없지만 인젝션은 적절히 듀얼 플레인 선상에 인젝션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초음파를 보면서 구조물을 확인하셨고, 그 한쪽에 저쪽 오른쪽에 그 26mg으로 해서 1cc가 들어갔기 때문에 용량을 맞춰서 조금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테리어 칙이랑 티어스로프를 같이 채울 때는 조금 소량씩 한꺼번에 너무 많이 채우지 않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드로플릿 형태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하드한 필러죠.
26mg CPM로 프리자이고마틱 스페이스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운 후에 듀얼 플레인으로 서브큐에 CPM 22.5로 조금 더 채우고 그 위에 아주 슈퍼피셜 레이어에는 CPM 20mg짜리를 캐뉼라와 니들을 사용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채웠죠. 그래서 살짝 보시면 아까보다는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엔트리 포인트를 사용해서 슈퍼피셜 레이어로 들어가서 이 앞쪽에는 굉장히 소량씩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렇게 디스트랙션 테스트를 해보고 그 부분의 라인을 정말 눈곱만큼씩 소량씩 채워주면 이거는 이제 아주 슈퍼피셜 레이어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인젝하거나 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 두꺼우신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캐뉼라 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슈퍼피셜 레이어, 서브더미스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아까 우리 구조물 확인했을 때도 앵귤러 베인이랑 아처리가 지나가는 부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천천히 소량씩 이렇게 인젝하다 보면 그런 혈관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면서 구조물을 확인하고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게 되거나 슈퍼피셜 레이어에 너무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말라 이데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주의하셔서 시술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얇은 층을 공략할 건데 보통 이제 여기가 단단하게 붙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얕게 들어가서 요거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간 사이사이에 메꿔주는 방향으로 아주 소량씩 여기도 시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CPM 20mg은 조금 시술 후에 부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인젝하기보다는 아주 소량씩 여기를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 공간에 살짝 놓고 나온다는 느낌으로 시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 느껴보시고 네, 시술 끝나셨습니다. 네, 이제 시술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PM 26mg, CPM 22.5mg, CPM 20mg 세 가지 종류의 필러를 조합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가장 깊은 층에는 CPM 26mg을 그 본을 따라서 캐뉼라를 집어넣고 프리자이고틱 스페이스에 시술을 하였고, 그 다음에 22.5mg로는 우리 서브큐 레벨에 아주 소량 시술을 하였고, 가장 슈퍼피셜하게 CPM 20mg 제품을 사용해서 눈 앞쪽에 피부와 강하게 붙어있는 부분을 살짝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아주 소량씩 떨어뜨리면서 드로플렛 형태로 시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앞볼과 눈밑을 채우는 시술을 하였고, 이렇게 눈밑과 꺼짐과 앞볼을 같이 채움으로써 얼굴에 조금 더 어려 보이고 또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인상이 되도록 시술하는 부위가 눈밑과 앞볼 부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술하는 거를 잘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